니의 제자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질곡인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그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불금 8시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방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선생입니다. 4대 졸업하고 이 학교를 교생 시절부터 배정받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꿈 많은 햇병아리 교사 시절을 지나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내 나이 올해 40이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사업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사업 실패하고 어느 날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그가 남긴 빚 정리한다고 제가 청춘을 고생했습니다. 사업 성공하면 아기를 가지자고 해서 기다리디가 애도 못 가졌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다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 남편 그 못된 인간이 남긴 빚 갚는다고 허드기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둘이서 살았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림프종 혈액암에 걸려서 1년 투병하다 떠났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불행이 닥치니 다시 재혼할 틈도 없이 40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가버렸습니다. 허탈하고 힘없는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학교에서 수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유산 삼형제가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나는 아파트 분양받아 3달 전에 입주했습니다.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에 혼자 덩그러니 삽니다. 아빠 때부터 키워온 오래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하도 애가 잠만 자고 조용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조용하고 맥 빠지는 내 생활에 어젯밤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방학 때라 별로 바쁘지도 않고 불금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교 동창 은영이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 것입니다. 싱글 마더인 그녀는 딸이 부모님 집에 가서 오늘 없다고 합니다. 은영이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친했는데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곤 합니다. 둘이서 저녁에 만나서 쭈꾸미에 소주 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2차를 조용한 바로 가서 오랜만에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 혼자 사는 외로운 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내가 술도 사고 밥도 샀습니다. 처음 가보는 가게인데 분위기가 좋고 주인이 잘생긴 훈남이었습니다. 한참 둘이서 오바해서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인 훈남이 살짝 와서 이미영 선생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살짝 자증이 났습니다. 이런데 와서까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러고 왜 이 훈남은 나에게 와서 이런 것을 확인하나? 맞으면 어쩔 건데요. 하고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는데 어떤 분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그래요, 누가 나를 간절하게 찾아요. 그때 저쪽에서 또 하나 잘생긴 훈남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모르시겠어요? 물끄러미 쳐다보았더니 아 저놈. 왜 몰라. 범알성쟁리. 네 알지. 저 못된 망아지 때문에 내가 교사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너구나 민규.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워요. 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네요. 민규를 보니까 내 햇병아리 교사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2학년 국어 선생을 했습니다. 2학년 3반 첫 수업에서 민규를 만났습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웬 남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한다. 선생님 이것 드세요. 바나나 우유를 가지고 온다. 애들이 와하고 웃는다. 한 여자애가 민규가 선생님 좋아한대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만 내 얼굴이 빨개져서 그 우유를 받지도 못하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 뒤로 온 학교에 소문이 났습니다. 2학년 3반 강민규가 새로 오신 국어 선생님 사랑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소문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스토리텔링이 되었습니다. 둘이서 사귄다고까지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둘이 데이트하는 것 같달 아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교생 시절부터 강민규가 따라다녔다. 내가 부인을 하면 할수록 사건은 더 커져갔습니다. 내가 그날 얼굴이 빨개진 것이 둘이 사귀는 증거이다. 문제는 민규 그 자식이었습니다. 부인도 안 하고 그저 묵묵부답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학교에서 민규를 부딪히기라도 하면 그저 아무 말 못하고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온갖 소문이 나면서 민규가 졸업해서 서울로 가기까지 시달렸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2년을 조심조심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전 남편 그 인간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나 결혼할 듬직한 남자 있다라는 것을 학교에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원수를 오늘 우연히 여기 술집에서 만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민규를 보니 그 햇병아리가 멋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 대학을 서울로 갔잖아? 서울 사는 거 아냐? 네 맞아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해요. 오늘 우연히 고향에 왔다가 친구가 하는 가게라서 들렀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네요. 그동안 정말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갑자기 은영이가 끼어들며 말을 했습니다. 어먼 깜빡했네. 집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 먼저 갈게. 둘이 즐거운 시간 보내. 잘해봐 하고 윙크 한번 하고 훌쩍 가버린다. 그리고 우리 둘이만 남았다. 선생님 저희도 어디 다른 곳 가서 한 잔 더 해요. 나도 그 기는 좀 불편했습니다. 선뜻 민규를 따라 나섰다. 바깥에 나가서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날따라 키 크고 덩치 있는 민규가 왜 그렇게 듬직하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팔짱이라도 끼고 걸으면서 이 겨울의 추위를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까지 올라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왜 이러니 오늘 어린 제자한테. 40살 곧다운 내 삶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연인들만 가는 조용하고 아늑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독한 위스키를 한 병 시키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이 좀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규는 그날 과감하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습니다. 어린애가 사랑이 뭔지 몰랐지만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날 왜 그 바나나 우유를 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들고 나갔습니다. 저의 그런 행동이 선생님을 2년 동안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반에 저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애가 질투에 가득 차서 소문을 확대해서 퍼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술이 좀 취하고 내 인생이 갑갑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민규한테 할 말 안 할 말 막 했습니다. 그래 이놈한 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막부임해서 2년 동안 너 때문에 숨소리도 못 내고 학교 생활했어. 결혼할 남자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급하게 소개팅 받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이혼하고 이제 40에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는 독신녀가 되었어. 너는 서울 가면 따뜻한 가정에 이쁜 마누라가 있겠지만 나는 불 꺼진 커다란 아파트에 혼자 가서 불 켜고 자야 돼.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팔짱 끼고 같이 거들 듬직한 남자도 없어. 난 때문이야. 이 나쁜 놈아 책임져.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하소연했습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막으면 애 옆으로 와서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책임질게요. 이 추운 겨울 제가 외롭지 않게 짝이 되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짝이 되어드릴게요. 네가 무슨 수로 내 짝이 되니?
이 잘생긴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속을 뒤집네.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귀에 울먹이면서 말했다. 갑자기 민규가 내 어깨를 잡고 내 눈을 보고 말했다. 선생님 저 결혼 안 했어요. 저 혼자예요. 저 선생님하고 결혼하려고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민규가 다가서서 뜨겁게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나는 한없이 달콤했고 한없이 부드러웠다. 우리는 길고 긴 립터치를 그 바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나와서 가까운 곳에 둘만의 장소로 갔습니다. 내 남자의 팔짱을 끼고 나도 당당하게 라브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굶었던 나의 욕심을 마음껏 채울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두르는 민규를 진정시키고 인터넷에서 몰래 보고 내가 배웠던 대로 리드했습니다. 피트니스로 단련된 민규의 몸매는 완전 조각과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열정적으로 온 곳곳을 만끽했습니다. 거대하고 거무튀튀한 민규의 동생을 나의 털지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얼어붙은 세상이 확 풀리는 상쾌함을 온전신으로 느꼈습니다. 민규의 강력한 공격에 나는 가물어치는 줄 알았습니다. 전 남편하고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강렬한 엑스터시였습니다. 이런 기쁨을 모르고 살아온 내 외로운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이제 찾은 이 기쁨이 좋아서 더 울었습니다. 길고 긴 우리의 공방전이 끝나고 우리는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것이 확 풀리고 나니 술도 완전히 깼습니다. 그때서야 번뜩 맨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교사로서 40살 노처녀로서의 또 하나의 내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너 막 나가는 여자구나. 너가 강남에 나가요 언니구나. 막 나를 혼내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민규야 미안해. 나갈게 하면서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는가 봐. 내 속에 어떻게 그런 애가 있었지. 처음 만났어 어떻게 막장까지 갈 수가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신하게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규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습니다. 민규한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민규한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개학이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잊어버리려고 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학교 문 밖을 나갔습니다. 민규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얘기 좀 해요. 민규야 미안하다 할 얘기가 없구나.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니? 선생님이 그날 술이 취해서 실수를 했구나. 민규는 계속 달아오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많으니 너와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학교 근처라서 민규가 소리라도 칠까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저녁 때 다시 만나기로 하고 민규와 헤어졌습니다. 선생님 안 오면 계속 학교 문 앞에 찾아올 거예요. 민규가 그렇게 협박을 했다. 저녁에 집 근처에 민규와 약속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나는 민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내 진심이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한 실수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실수예요. 저는 확신해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 선생님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날 저의 진심을 받아주셨잖아요. 외롭다고 선생님 인생을 망쳤다고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선생님 기다렸어요. 지금부터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데 왜 선생님이 저를 버리려고 하나요? 민규의 눈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도대체 어떤 게 내 마음인지를 모르겠다. 선생으로서 제자와의 이 사랑이 가능한 일인가? 그날 내 몸과 마음은 진심으로 뜨겁게 민규를 원했다. 나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내 인생의 반려로서 그날 밤 민규를 맞이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보니 또 하나의 내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로서의 민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나는 민규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덜구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눈을 참아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아무 말 못하고 일어서서 혼자 카페를 나왔다. 혼자서 한없이 그저 걸었다. 내 마음속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민규는 조용히 내 뒤를 말없이 따라오고 있었다. 마치 보디가드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른스럽게 내 옆에서 말없이 나를 기다리는 그를 느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보니 우리 아파트 사거리까지 와 있었다. 불 꺼진 내 아파트 거실이 눈에 확 들어왔다. 불 꺼진 거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던가. 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내가 나를 보고 간절히 말했다. 잘 봐, 지금 너 옆에 민규가 있잖아. 지금 그와 같이 저 집에 올라가서 거실에 불을 같이 켜면 되잖아. 그래, 지금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기회야. 나는 저 남자 지금 놓치면 평생 불 꺼진 집으로 퇴근해야 돼. 그리고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가서 손을 잡고 내 아파트로 올라갔다. 내 속에 선생이 뭐라고 하던 나는 더 이상 불 꺼진 집으로 혼자 퇴근할 수는 없어. 집으로 들어가줘. 따뜻하게 민규를 포옹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이 집에 내 남자가 되어서 평생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줘. 민규는 나를 뜨겁게 포옹하며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두 번째 뜨거운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기회가 옵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봅니다. 민규는 서울에 직장을 그만두고 내 집의 주인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알콩달콩 살아볼 생각입니다. 나는 매일 밤 남편에게 달라붙습니다. 잃어버린 30대를 보충하기 위한 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착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제자 신랑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줍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해 매일 밤 사랑을 나눕니다. 하하하 신나고 행복합니다. 내가 그날 밤 정말 기막힌 선택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속에 여러 명의 내가 있습니다. 가끔씩 다른 나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요즘 늙어서 그런지 눈이 침침하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눈 관리 철저히 하십시오.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다음 주 불금 8시에 더 짜릿한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